오늘 기자회견은 저희 협회에서 그동안 1년 넘게 필수 의료 우선순위 TF가 중심이 되어서 준비해온 필수 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 기념 기자회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말 그대로 필수 의료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보험의 급여화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수료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될 의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하는 건 그것을 중심, 바로 필수료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아야, 즉 급여화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말 그대로 큰 재정적인 우려 없이, 재정적 걱정 없이 해당하는 의료행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필수 의료 우선 TF라는 중요한 조직을 출범시키고 아주 심도 있는 논의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은 잘 아시다시피 현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등장하면서 초기부터 보건의료 정책 중에 가장 핵심 정책으로 비급여의 초기에는 전면 급여화, 그 이후로는 이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그 이후로는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로 계속 용어를 바꿨습니다만은 비급여를 상당 부분 급진적으로 급여하겠다는 그런 매우 무모한 정책을 내놓았고 그게 소위 문재인 케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의료계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한 어떤 반대 운동, 또 급여화시킬 때 많은 어떤 정부와 상당히 어떤 그 논란이 많은 논의들을 우리가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이제 단계적인 급여화, 대폭 급여화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부가 새로 등장하더라도 어떤 비급 항목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필수로 해당되는 것들은 급여화를 하고 또 급여 기준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국민의 건강보험을 위해서 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바로 이런 작업들을 해놓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의사협회 이런 작업들이 기초가 돼서 급여화가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도 건전성도 우리가 확보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건강보험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중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 10월 필수 의료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급여 항목 결정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필수 의료 우선순위 TF를 구성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부적절한 급여화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계가 급여화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TF를 통해서 활발히 논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의료를 건강보험 제도에서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용 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수 의료 분야 중심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필수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응급, 외상, 암, 심내혈관 질환, 중환자, 신생아, 고위험 산모 등과 같이 긴급하게 제공돼야 하는 의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필수 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필수 의료 중 어떤 분야를 먼저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인지 결정하는 급여화 우선순위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타당성 확보 또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여와 결정에 있어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급여와 대상을 정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정할 때 국민들의 건강과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전문가 의견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방식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나게 만들어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흔들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까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서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적자가 2조 8,243억 원까지 증가했고 현재 약 15조 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3, 4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부적절한 방향으로 가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 보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적절한 급여와는 필수 의료 위협이라는 공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학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지출에 있어서 의학적 필요성, 치료적 효과성, 비용 효율성, 급여 적절성 등이 담보되어야 하며 독립성, 투명성의 원칙하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합니다. 특히 어떤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혜택인지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형식적 논의가 아닌 합의된 논의 구조를 통해서 정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이것을 개정으로 요양급여 대상 결정 원칙이 마련되었으나 이런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반영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그 결정 절차도 형식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여 그 합리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양급여 결정 원칙들의 적용 결과와 우선순위 논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거자료, 논의 내용 등을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최근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급여결정 체계를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등을 시험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개편되었다고는 하지만 공개적인 피드백이 없고 철저한 사전 연구와 논의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의 결정 원칙들이 의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적 검토 및 평가를 기반으로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 독립협의체로 재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TF는 필수의료 개념, 건강보험 급여와 우선순위 선정의 원칙, 부적절한 급여와 사례, 급여와 결정 방법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이번에 발간했습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비급여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과 기존에 급여화되어 있으나 급여 확대가 필요한 항목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구성하여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지만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8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책자의 제목에 볼륨 1을 넣은 이유는 1권 필수 의료 중심의 올바른 건강보험 적용 그 시작을 뜻합니다. 필수 의료 및 건강보험 급여화는 단기간 내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후속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책자가 많은 분들께 필수 의료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자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필수 의료와 건강보험 제도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관심들이 우리 건강보험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급여와 결정 절차와 방법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되어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들이 더 크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에게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와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되며 어떤 분야가 진정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급여가 필요한 부분인지 의료계와 함께 수고하여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재정이 한정이 돼 있는데 재정이 한정된 재정 내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보험 적용을 하느냐, 비급여화의 순서 같은 것들은 정말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외국 사례 같은 것들도 많이 어쨌든 연구를 했고 그 분야의 전문가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요. 저희 뭐 회의도 굉장히 자주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제 의사 총파업이라는 뭐 그런 사태를 맞아서 몇 개월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내용들은 그 기자회견문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지 보면은 목차가 있고요. 책을 잠깐 보시면 그 다음에 필수 의료 개념과 건강보험 적용이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 선정에 필요한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지금 비급여가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고 빠르게 그걸 급여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급여화라는 거가 어떤 거는 정말 급여로 재정을 투입해서 급여화 하겠다고 급여화 하는 것도 있고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단가가 지난번에 뭐 이제 전신 촬영하는 뭐 무슨 검사가 있대요. 척추하고 이런 3D로 해서 전신 촬영하는 기계가 한 10억 정도 하는데 그게 이제 관행 수가가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30만 원 보통. 30만 원 정도 하는데 지난번에 급여로 갑자기 바꿨어요. 지난달에. 근데 급여 수가가 2만 원입니다. 그러면 30만 원에서 2만 원 15분의 1로 떨어졌는데 그런 어떤 수가에 대한 보상이 없이 그다음에 기계의 감가상각 같은 거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 거기 유관 단체, 그다음에 그 뭐 의학회나 거기에 해당되는 과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그게 없어지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국민이 손해를 보는 거죠, 우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어요. 3페이지 보면 이제 뭐 8개 항목인데 이 항목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국민 여러분들이 알기 편하게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척추 MRI, 뭐 뇌혈관 MRI, 뇌 MRI 같은 거는 사실은 그게 만약에 진단이 늦어지면 후유증도 많이 남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협에서 동의를 해서 급여화가 빨리 진행이 됐는데 척추 MRI나 뭐 무릎 MRI 뭐 이런 것들 근골격계 통증에 관여하는 MRI를 빨리 해야 되겠느냐 이거는 사실 국민적 동의도 필요하고 특히 전문가 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뭐 2022년까지 다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4페이지에 요거 하나만 예시를 들겠습니다.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 단층 촬영 같은 거는 이제 이건 뭐 신경과 또 해외학과 뭐 여러 과에서 이거는 우선순위에 빨리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물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데 진단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 치매를 이제 조기 진단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하는 진단 툴로는 조기 진단해도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치매가 이미 진행이 되면은 뭐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 약 쓰는 거는 그냥 유지를 시키는 건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전혀 효과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는 경증도 의료보험을 해주죠. 진단도 의료보험 해주고 약제도 다 의료보험 해주는 이유가 경증에 치료하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 치매의 조기 진단에 가장 필요한 게 이 검사라는 거죠.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 촬영. 근데 이게 비급여고 보통 한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척추 MRI 이런 것보다 우선순위를 이걸 앞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가 단체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럼 척추 MRI, 무릎 MRI, 뭐
뭐 어깨 MRI 같은 걸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치매라는 거는 늦게 진단이 되면은 그 가족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돌아오지 치료 자체가 안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7페이지는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것도 물리치료 굉장히 흔하게 하죠. 환자분들 특히 이제 어르신들 고령화되면서 급격하게 여기저기 뭐 아픈 데 많죠. 근데 두 군데 아픈데 한 군데만 의료보험이 되고 한 군데는 또 의료보험이 전혀 안 되게 그렇게 지금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개선해 달라고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심평원 복지부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런 거 개선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부터 뭐 식대 같은 거 의료보험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사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협약급여화라는 거 우리가 그러면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어떤 거를 그럼 급여화하느냐? 그러면 일단은 의학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근거를 제시를 했을 때 되는데 이게 근거가 없이 예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원칙에 전혀 안 맞는 거고 국민이 뭐 실험 대상도 아니고 안전성 최소한 안전성 유효성은 검증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건데 안전성 유효성조차도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시범 사업에서 하겠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15페이지도 마찬가지 15페이지 상급병실 식대급여화가 매년 2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2조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재정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필수 의료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뭐 암 포함해서 이런 분들한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고 완치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급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선을 촉구하고 앞으로라도 그러면 이제 전문가 단체가 그러니까 독립된 단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럼 재정을 두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거를 그 독립된 단체에서 결정해서 순위를 정해서 재정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뭐 다 해주면 좋죠. 독일 같은 데는 뭐 안경 같은 것도 다 의료보험으로 해서 본인 부담 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원칙에 입각해서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에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